재보선 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쏠리고 있죠. 특히 이번 재보선의 가장 핵심 쟁점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은평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은평을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참여정부의 아주 실세 중에 실세이셨는데, 은평을에 이번에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자, 나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이재호 권익위원장이 출마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재호 후보와 대결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신의 대결이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재호 후보와의 대항마는 국민참여당이 또 제가 가장 적합하고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만일 지금 천호선 최고위원의 출마는 이번 재보선의 구도를 또 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 쪽에 좀 무게를 두는 분인데 만약에 천 의원께서 나오시면은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구도로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아까 노무현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친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그것은 과거 정권을 지향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이명박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과 가치와 가장 대립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었고 그 정신이다. 이런 면에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는 걸 좀 망설이셨는데 당에서 권고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 당으로서는 제가 나갈 것을 권고했고요. 일종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 야권연대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은 것으로 이제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당의 후보가 돼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당이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민주당과 사전 얘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비공식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이계한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계한 의원도 이제 지금 천호선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호 위원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자신도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 논리입니까? 이재호 권익위원장이 출마를 안 했으면은 출마를 안 하셨을 텐데. 그것이 하나의 이유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참여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유시민 후보가 얻었던 이 지역에서 얻었던 거 빼고 광역의원 비례득표만 6.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다고 할 수도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민주노동당과 큰 차이 없는 전국 제4당의 위치를 갖게 됐고요. 서울과 경기에서 저희가 3위 정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정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민주당과 또는 민주노동당과 어떤 다른 정당인지를 한두 마디의 말과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의 입장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진출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장은 이제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자, 이 은평을 지역에서 그래도 내일이 3선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역 기반이 확연히 다를 텐데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은평에서 20년을 하신 분입니다. 막강한 분이고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문국현 씨한테 패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 중요한 거고요. 지금 아마 국민이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아마 4대강일 겁니다. 4대강의 원조인 대운하의 전도사임을 자처하시던 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그런 면에서 이재호 후보라고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지역적 평가는 내려진 것이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요. 상당히 보통 다선 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발 여론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은평이 남북 관계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구상,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저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와대 계속 계셨으니까요. 전 정권에 계실 때. 그때도 중간
중간 평가의 그렇습니다. 성격이 있는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지금의 청와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쇄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신 분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정치 지도자라면 본인의 소신과 국민의 다수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잘 설득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하는데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하나도 반성하거나 정책을 기조를 바꾸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한나라당의 세종시 문제를 떠넘긴다든지 아니면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예. 정치 기술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러지 진정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은 제가 계속 해나가겠으니 국민들이 믿어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면에서 저는 쇄신의 가능성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